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은 내일 있을 FOMC의 결과 발표를 기다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큰 발표가 있기 하루 전에 늘상 나타나는 패턴이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무언가 베팅을 하려는 투자자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했고요. 일단은 시장은 이번 FOMC에서 입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테이퍼링을 암시하는 작은 힌트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게 뒤통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통수를 맞을 것조차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아무리 늦어도 다음 8월 FOMC 때는 거의 확실히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회의에서 어떠한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아주 급진적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 등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다리느라 자유낙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막상 내일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면 이래도 저래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권 수익률도 오늘은 내일 결과를 기다리면서 거의 평행 수준을 유지했고, 다만 나스닥은 아무래도 이런 이슈에 좀 더 민감하죠.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아깝게도 신고가 달성하기 직전에서 또 한번 미끄럼을 탔습니다. 내일 다시 상승을 시작해서 신고가를 뚫어낼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지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이 좀 있었기 때문이죠. 우선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 중 하나인 폴 투더 존스가 비트코인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페드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무시한다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투자 수단에 완전히 집중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자재, 금, 그리고 가상화폐를 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자산을 보호하는 데 좋은 수단이라면서 포트폴리오 다양화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금과 같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던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아프리카 국가인 탄자니아에서도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대통령이 중앙은행 측에 검토 요청을 했다는 정도의 진행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밈스탁은 어제와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AMC만 거의 유일하게 올랐는데요. 그마저도 고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다른 밈스탁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최종 시세 분출에 가까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불길은 사그라들기 전 마지막 불꽃이 가장 강렬하다고 하는데 딱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오늘 중소형주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요. 적고 많고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저점 대비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첫 FOMC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저점 매수했던 사람들이 수익을 한번 털고 가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거의 모든 섹터의 거의 모든 주식이 떨어졌고요. 내일 FOMC 결과에 따라 바로 반등하거나 또는 하락이 지속될 수 있는데,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반등세는 계속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빅테크도 오늘은 다 하락을 했죠. 주목해야 할 점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오늘 시장 상황 때문에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특히 페이스북은 조만간 시총 1조 클럽에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기업이 요즘 왜 이렇게 좋냐? 이 두 기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기업 중 최대 광고 매출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두 회사 모두 회사 수익의 90% 이상이 광고고요. 이 두 회사가 지금 각광받는 이유는 현재처럼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한 거시적 시장 상황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은 착실하게 회복이 되고 있죠. 그 얘기는 경기는 결국 살아난다는 것이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광고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회사는 지금처럼 미국이 돈을 풀어도 시중에 돈이 넘쳐날 테니
기업들이 그 돈으로 광고를 할 테니 좋고, 돈을 안 풀면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니 또 광고가 늘 테니 좋고, 그래서 현재처럼 거시적 상황에 대한 FUD가 극심한 상황에서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고의 투자 피난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오늘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FOMC를 앞두고 떨어진 건데 내일이 지나고 나면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FOMC 결과 발표 뒤에도 힘이 떨어진 모습이 보인다면 $700 전후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테슬라는 3% 하락하면서 $600 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뭐 특별한 뉴스도 없었는데요. 원래 주식이란 게 별일 없이 오르고 별일 없이 내리기도 합니다. 원래 애플이 1% 떨어질 때 테슬라는 2% 떨어지곤 하는데 오늘은 평상시보다 그 낙폭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는 자신이 할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기가 텍사스에서 모델 Y에 만들어진 차체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차체를 무슨 프리먼트 공장에서 만들어서 옮겨오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된 시생산 모델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얘기는 기가 텍사스가 차량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내러티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경쟁자들에 대한 FUD입니다.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로 인해 중장기적인 테슬라의 점유율이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 현재 시장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 테슬라의 주가 침체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또 한 번 증명이 필요한 시기예요. 일단 작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한 번 증명을 했는데 여기서 테슬라가 경쟁자들을 꺾고 여전히 최고의 전기차 회사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경쟁자와의 격차가 많이 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그 자체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테슬라 불세력 중 한 명인 게리 블랙조차도 FSD, 특히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테슬라에 굉장히 적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3년 정도는 다른 회사를 앞서갈 수 있지만 결국 모든 회사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완성한 이후에 3년 정도 안에는 레벨 4에서 레벨 5 정도의 완전 자율주행을 완성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목표 주가에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점수를 넣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오래된 투자자라면 다른 회사와의 자율주행 격차가 절대 3년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 따라오고 있는 몇몇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실질적으로 중간에 개발을 포기해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율주행은 단순히 인공지능이 발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대단히 많은 실전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데이터의 격차는 테슬라와 나머지 회사들의 격차가 엄청난 상황입니다. 다른 회사가 테슬라만큼 실전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율주행을 완성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은 아마 자체 개발을 포기할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매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마진율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그것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강한 FUD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즈호는 테슬라가 배터리 및 자율주행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배터리 역시 미래 전기차 시장의 생사를 갈라놓을 기술이죠. 이 기술력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미즈호는 결국 테슬라가 미래의 전체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 10%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현재의 폭스바겐이나 토요타 정도의 점유율을 얘기하는 것이죠. 테슬라의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 중반대인데요. 20%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전기차 침투율이 50%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신차 시장에서의 점유율 10%가 되는 거죠. 저 역시 이런 미즈호의 의견에 크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생각해서 현재 테슬라에 나쁜 점수를 주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테슬라가 늘 그것 때문에 저평가를 받아왔듯이 결국 이번에도 다시 한번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게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필요한 거죠. 하지만 게임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이미 투자의 기회는 없을 겁니다. 투자란 건 그런 차이를 미리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안목의 차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경쟁은 계속될 것이고, 하지만 그 경쟁자와의 격차는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결국 그 차이를 다시 한번 증명을 할 거고, 증명이 되었을 때는 이미 주가는 올라버린 후일 것입니다. 네, 이상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내일 장중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2시 30분이니까 장 마감하기 1시간 반 전에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가 요동을 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주가가 요동을 치던 결국은 단기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증시는 상당 기간 상승을 계속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